역적 이원범, 즉시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1849년 강화도 한 나무꾼이 광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그에게 마침내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쫓던 광군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의정이 4번 절하며 외쳤습니다. 전하, 부디 왕위에 오르시옵소서. 한낱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그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충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25살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철종. 강화도의 자유로운 나무꾼에서 궁궐의 무력한 꼭두각시가 되기까지 그가 마주해야 했던 권력의 민낯과 끝내 지킬 수 없었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양심. 철종, 조선의 비극적 꼭두각시 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화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해풍이 갯바위를 거칠게 때리고 차가운 바람이 겨울의 자네들을 쓸어냈습니다. 이원범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굵은 참나무 토막들이 그의 어깨에 얹혔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역적 가문으로 낙인 찍혀 오랫동안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그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 마을 아전들의 경멸과 독촉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건너 한양에서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24대 왕 헌종, 후계자 한 명 남기지 못한 채 23이라는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거대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만백성의 슬픔보다는 왕자의 공백이 가져올 혼돈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의 암투, 두려움이 궁궐을 지배했습니다. 명덕전, 순원왕후에 거쳐 짙은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헌종의 정비효정왕후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 무슨 기막힌 병고이옵니까? 국본이 정해지지도 않은 채 폐하께서 승하하시다니. 효정왕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겨우 터져나왔습니다. 순원왕후는 꼿꼿한 자세로 좌정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슬픔이나 애통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수장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헌종의 죽음은 그들에게 위기였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순원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중전.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나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유약하고 순종적인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허수아비 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져 조용히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바다 건너 강화도. 이원범은 묵묵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곧 그의 모든 삶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저 멀리 수평선 너머 한양. 그곳에서는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평범한 나무꾼은 곧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될 참이었습니다. 강화도의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포근했습니다. 이원범은 거친 숨을 내쉬며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커지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동이 땅을 울리며 그의 발밑으로 전달되었고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필의 말들이 맹렬하게 질주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들었고 노인들은 덜덜 떨며 문틈으로 불안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원범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마시옵소서. 역적 이원범을 찾고 있사옵니다. 즉시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역적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전을 강렬하게 때렸습니다. 올 것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 아버지가 겪었던 그 참혹한 비극이 이제 자신에게도 찾아왔다는 직감. 두려움과 절망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도끼를 고쳐쥐고 뒷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새풀이 무성한 길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역적 이원범이다. 놓치지 마라. 생포하라. 말발굽 소리가 맹렬하게 그를 추격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그의 발 아래서 부서졌고 거친 흙먼지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발 아래 튀어나온 나뭇뿌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가파른 경사를 따라 돌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전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영의정 김문근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관복과 위엄 있는 모습, 흙먼지 투성이의 이원범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원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원범 나으리, 뜻밖의 호칭이었습니다. 나으리라니, 자신에게 붙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호위 무사와 병조판서 등 높은 관직의 조정 대신들이 그의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전하께서 갑작스레 붕어하시어 국본이 정해지지 않아 나라가 온통 위태롭사옵니다. 종묘사직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옵니다. 청하옵건대 이원범 전하께서는 부디 왕위에 오르시어 이 혼란한 시국을 잠재우고 종묘사직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나무꾼의 삶을 살아가던 이원범에게 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생경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그에게 왕위에 오르라는 간청은 마치 거대한 폭풍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 함정은 아닐까? 자신을 농락하려는 계략은 아닐까? 의심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강화도의 평범한 나무꾼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원범은 거칠게 끌려오다시피 궁궐의 웅장한 문턱을 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한 화려함에 그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규모와 위엄은 꿈속의 풍경 같았고 낯선 이국의 땅에 발을 들인 듯한 아득함을 안겼습니다. 정교한 무늬와 찬란한 색채, 겹겹이 이어진 회랑과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은 기와지붕. 그는 자신의 촌부다운 허름한 옷차림이 비단 옷을 입고 섬세한 향을 풍기는 대신들과
얼마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이 엄청난 위압감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덜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과 노골적인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원범은 그 모든 시선과 소리를 날카롭게 느끼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원범은 순원왕후의 처소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처소 안은 짙은 난향으로 가득했으며 화려한 병풍과 비단 장식이 그의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순원왕후가 위험 있게 좌정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으며 이원범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순원왕후는 고요한 목소리로 이원범의 학식과 예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예법의 근간을 묻는 질문들. 그는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우물거렸습니다. 헌종의 죽음에 대한 애도 예절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한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간단한 경전 구절을 읽어보라는 명령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화도에서 매일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에게 궁중 예법이나 난해한 경전의 지식은 그저 사치스러운 허울이었습니다. 허허 과연 듣던 대로였습니다. 순원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학식은 얕고 세상 물정에는 너무도 어두우며 그저 순박하기만 하니 대범함이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종묘사직을 이끌 만한 그릇이 될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비꼬는 듯한 어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원범의 약점들이 오히려 그녀의 장대한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것입니다. 통제하기 쉽고 세력 다툼에 휘둘리지 않을 완벽한 허수아비. 순원왕후는 지체 없이 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어둠 속의 회의실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헌종의 뒤를 그의 삼촌뻘인 이원범이 잇는 것은 정통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죽은 사도세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는 왕실의 위엄과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원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원범을 죽은 순조대왕의 아들로 입적시키시오. 그녀의 선언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대신들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죽은 왕에게 살아있는 자를 자식으로 입적시키는 것.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실로 파격적이고 기만적인 조치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순원왕후의 단호하고 냉철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절대적인 위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은 회의실 한 구석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이원범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원범은 그 모든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계략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던져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원왕후의 어명은 한겨울의 서릿바람처럼 단호하고 매서웠습니다. 이원범, 곧 은원군 가문의 역적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작업.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문관과 규장각의 사관들은 왕실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사관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불안과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원범의 가문과 연루된 모든 기록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은원군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 영모에 휩쓸려 차명당했던 일가 친척들의 이름, 그들의 존재를 암시하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까지, 검은 먹을 듬뿍 머금은 붓이 활자 위를 무겁게 덮어 지워냈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종이의 일부를 섬세하게 잘라냈습니다. 동시에 이원범을 왕좌에 앉히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정각, 볕이 잘 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그의 새로운 삶이 강요되었습니다. 예법, 학문, 정치, 군사, 심지어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 젓가락을 쥐는 법, 옷매무새를 다듬는 사소한 몸짓까지 그의 모든 것이 교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일어나 고루한 경전을 읽어야 했습니다. 낡고 두꺼운 책에서는 묵은 종이와 먹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낮에는 수십 년간 조정에서 잔뼈가 굵은 대신들의 훈계를 듣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외웠습니다. 잠시라도 나태한 기색을 보이면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질책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상군과 내관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마치 흠집 하나 없는 도자기를 빚어내듯 그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이원범은 매일 밤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거칠지만 자유로웠던 나무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인이 거친 나무를 깎아 섬세한 인형을 만들 듯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가문이 원하는 완벽한 왕의 형상으로 잔혹하게 재단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원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왕께서는 이제 백성의 거울이 되셔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난 세월의 흔적은 모두 지우셔야 합니다. 순원왕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원범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과 강압적인 교육, 그리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냉정한 눈빛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혹독한 훈련이 자신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기 위함이 아님을, 자신은 그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그의 눈빛에는 지워진 과거만큼이나 깊고도 아득한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처럼 남아있던 강화도에서의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원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으로 즉위하는 성대한 의식이 끝났습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나무꾼 이원범은 이제 궁궐 깊은 곳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직 이름뿐인 왕관이었습니다. 용포의 비단은 차갑게 느껴졌고 골룡포를 수놓은 오색 실타래는 그의 자유를 얽어매는 듯 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고향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오래된 나무와 향내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낯선 존재임을 끊임없이 자각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는 창밖 어둠 속으로 멀리 보이는 궁궐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진정 백성을 위하는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즉위 후 첫 번째 정무, 평안도 일대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한 구휼책을 논의하는 어전회의였습니다. 촘촘히 앉은 신하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철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안도 일대의 가뭄이 극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여 국고를 풀어 이재민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만일 그 비용이 충분치 않다면 종친들과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이 스스로 사제를 객출하여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종의 단호한 어명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어전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얼굴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순원왕후를 향했습니다. 순원왕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성군의 마음이시옵니다. 백성을 굽어 살피는 전하의 깊은 뜻에 감명받았습니다. 부드러웠으나 차가운 서늘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허나 전하, 국고는 곧 국가의 근간이자 이 나라의 기틀이옵니다. 함부로 열었다가는 조정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객출은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원왕후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단호한 철벽과도 같았습니다. 철종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단단히 쌓아 올린 성벽 앞에서 아무런 무기 없이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왕의 명령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립감이 이제 궁궐의 편전 한가운데에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실로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기력하게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답답한 한숨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려 했으나 그는 간신히 그것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철종의 깊은 염려는 끝내 가혹한 현실로 피어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조선 팔도에는 전례 없는 혹독한 대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늦봄부터 이어진 가뭄은 밭을 바싹 태워버렸고 여름에는 홍수가 들판을 휩쓸었으며 가을거지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백성들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들과 산을 헤매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찾아 연명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양실조로 약해진 몸의 역병까지 창궐하여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마을 어귀와 길거리에는 이미 생기를 잃은 시신들이 거적에 덮인 채 처참하게 방치되어 즐비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조선 땅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궁궐의 높고 두꺼운 담장 너머로도 밤마다 메아리치는 백성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 왕 철종의 마음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왕이라는 이름 아래 백성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철종은 굳게 담은 입술을 힘겹게 열어 발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의 모든 관청과 사찰에 비축된 곡식을 한 톨도 남김없이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창고는 백성의 것이며 이 백성들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종의 단호한 어명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어전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또한 안동 김씨를 비롯한 모든 고관대작들은 각자 소유한 토지에 세금을 3년간 전면 면제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왕명입니다.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전 회의실은 마치 얼어붙은 듯 순간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공기마저도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김자근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 변화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원왕후는 굳은 표정으로 철종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경멸과 함께 통제되지 않는 어린 왕에 대한 깊은 불만이 역력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원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백성에 대한 고뇌는 지극히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 모든 비축미를 일시에 방출하는 것은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조치이옵니다. 만약 이후에 더 큰 재난이 닥친다면 그때는 과연 무엇으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김자근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창궐하는 역병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철종의 절박했던 주장은 또다시 차갑게 묵살당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이 나라의 국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표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힘없이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거듭되는 좌절, 무력한 현실, 백성들의 울음소리. 철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진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에서 자신은 그저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공허함을 절감했습니다. 거듭되는 좌절의 그림자는 철종의 여리고 젊은 영혼을 끈질기게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진심과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은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 허망하게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벗어던질 수 없는 무거운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하고 초라한 한계를 마침내 인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종의 갑작스러운 수능 선언은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어전회의실에 맴돌았습니다. 순원왕후의 입가에는 아주 옅고도 미묘한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조정의 모든 중요한 논의는 이제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그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철종의 재위 기간 동안 세도 정치의 폐해는 가히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동 김씨를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의 권력은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철종은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내듯 어깨를 짓누르던 골룡포를 벗어 던졌습니다. 황금실로 수놓아진 용문이는 등잔불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고 그 화려함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강화도에서 한낱 나무꾼으로 살아가던 시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자유롭게 나무를 베던 그 시절이 마치 아득하고 잡히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좌에 오른 것은 분명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을 위하고 피폐해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순수한 마음은 매번 거대한 바위벽에 부딪혔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냉철한 시선과 교활한 술수, 그리고 그들의 방대한 인맥과 조직적인 반대에 의해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로지 안동 김씨 가문의 절대적인 전성기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1863년 철종은 25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꼭두각시로 살다간 철종.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왕이란 누구인가? 개인의 운명은 어디까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 철종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권력과 개인 그리고 정의에 대한 영원한 질문입니다.